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그 원장님부터 소개받은 강필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어쨌든 뭐 열심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 좀 주시겠어요? 네. 예, 방금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은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뭐 제가 여기 오신 분들보다 많이 안다 그보다도 그냥 인간이 살면서 인간을 위한 모든 가치를 생각하고 고민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분야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제목은 어떤 산업도 잘 되고 어떤 사회가 그 디자인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많이 디자인 어떤 분야랑 산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잠깐 제가 속해 있는 부산디자인진흥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법인격이 3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산하에 있는 전국에 5개 있는 이제 지역디자인진흥원 중에 하나고요. 하나는 이제 그 재단 범위이고 하나는 이제 부산시의 출자 출연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저희 원을 2007년도에 설립할 때는 지금도 정관에 있지만 부울경을 디자인진흥 전체를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역할을 하고요. 저희 원이 이제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데 그 좀 틀린 부분이 아니라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 시민과 그 지역 사회와 산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갖고 그 해당 부처별로 그 디자인 관련된 정책 제안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역할이 실은 이제 진흥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디자이너와 디자인 기업들이 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뭐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이라든지 산업 사회 혁신 관련된 정책 만들어 갖고 국회에서 발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의 전문위원회랑 같이 연결해서 다양한 이제 정책 사업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최소한 7개 과에서 디자인 정책 관련된 그 사업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 제주혁신과라든지 건강진흥과, 청년희망정책과는 이제 저희가 앞에 말씀해 주셨지만은 디자인 주도의 사회적 경제 육성을 하고 지역 젊은 디자이너들 일자리 창출을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공공 디자인, 그다음에 도시 재개발, 그다음에 자치분권과 이제 국민 디자인단이라든지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을 만드는 걸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 말에 개소를 했는데 한번 뽑아봤더니 중앙정부에서 한 3,790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시에서 같이 진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소개랑 저희 기관 소개 마치고요. 오늘 디자인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계신 기업인분들이나 아니면은 하나의 그 공무원분들이나 지자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디자인하면은 하나의 그 심미성, 그 다음에 기능성, 그 다음에 제품을 팔 때 그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그동안 생각해왔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런 전략적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물론 젊은 분도 계시겠지만 80년대 워크맨 나왔었지 않습니까? 소니에. 거기는 이제 그 당시에도 6개월마다 디자인을 계속 바꿨거든요. 근데 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품을 어떻게 인터랙션에 잘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떠한 환경에 가치를 같이 제공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음악을 듣던 밥을 먹던 여행을 하던 간에 그게 전체적인 걸 서비스로 봤을 때 서비스의 경험 가치를 증진하는 구성 요소들을 이제 디자인한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디자인의 혁신의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품을 많이 생각했는데 90년대 말부터 서비스 디자인이 좀 많이 돼 있고요. 이걸 잘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까지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요때쯤에 오늘 이제 그 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면 국민참여정책 모델을 디자인해보자. 그래서 2014년도에 국민디자인단이라는 걸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태계까지의 어떤 혁신 역할을 하는데요. 요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사례도 아이데오라는 디자인 회사에서 그 컨설팅을 해준 건데, 킵더 체인지인데, 일단 뭐 물건을 팔면 뭐 몇 불 점 몇몇 센트 해갖고 약간 싼 느낌이 들게 하는데, 그 잔돈을 그 다시 이제 세이브하는 카드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 은행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해준 게 아니라 디자인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준 거죠. 그리고 이 스티치 픽스는 아예 새로운 그 편집에 관련된 상품을, 그러니까 구독하는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성공을 했는데, 이건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민삶의 전반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부분이 이제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15년도 이후부터 이제 이게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유럽 쪽의 통계를 보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디자인 산업에 투자하는 게 사회혁신의 49%, 그 다음에 산업가치 창출의 51%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김해 씨가 디자인을 잘 활용해서 뭔가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려면은 김해 씨 내에 훌륭한 디자인 역량을 갖춘 디자인 기업이나 디자이너, 그 다음에 관련된 학과가 존재하면 지속 가능한 혁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그 뭐죠, 저기 지속 가능한 어떤 삶의 가치를 유엔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밀라노 공대 맨지니 교수가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했더니 한 20억 정도 투자했을 때 취업 유발 개수가 디자인은 16명이 나오고 반도체는 4.8명이 나오는 걸로 나왔고요. 똑같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디자인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 진흥을 시작한 나라 중에 제일 앞에 섰던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인데요. 영국 디자인 카운슬에서 분석한 거는 1파운드를 투자하면은 기업 매출 20파운드가 올라가고, 디자이너 한 명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은 생산성 47%가 올라가고, 일단 시간당 10파운드의 그 디자인 활용한 기업이 더 수익을 내더라,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이건 미국의 디자인 경영 연구소에서 발표한 건데, 미국의 상장한 기업 중에 디자인에 투자했던 기업들은 전체 기업 가치가 한 211% 정도 올랐더라, 이 발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이제 한 18년도에 발표된 건데, IBM이 이제 그 시스템이랑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기반에. 근데 여기에 디자인의 띵킹으로 투자를 했더니 상품 개발 기간이 이제 그 다양한 서비스 상품이겠죠. 33% 내려갔고, 시간이 단축됐고, 작업 시간은 75% 세이브 됐고, 제품 수출 2배 빨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솔직히 말씀드려 돈 버는데 상당히 요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18년도 10월에 맥켄지에서 발표한 거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코스닥 나스닥 상장된 기업 25%가 디자인에 집중했다라고 아예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관련된 사례는 아닙니다. 그건 다이슨인데요. 똑같이 시원한 선풍기고 선풍기 그 날이 있다 없다 그 차이고, 뭐 브랜드 가치가 있겠죠. 근데 6만 원짜리가 35만 원이 되고 2만 5천 원짜리가 45만 원에 팔립니다. 이건 이제 유닉스 전자 헤어드라이기인데요. 2만 원짜리가 이제 이렇게 했더니 머리 말리는 것 같은 기능이에요. 그 50만 원대에 팔리죠. 그래서 디자인 밸류가 저렇게 높구나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임스 다임슨도 그 어떤 제품 디자인과 기술을 융합한 그런 역할을 하고, 이미 뭐 스티브 잡스는 앞에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스티브 잡스 말하는 게 유명한 게 있습니다. 기술은 돈이 많으면 살 수 있다, 특허권으로. 디자인은 한번 만들어서 오픈하면은 어디다 팔 수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상품의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IBM의 이제 창업자도 한 얘기는 이제 굿 디자인이지 굿 비즈니스. 피터 드러커는 이제 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객이 뭘 요구하는 거를 수요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디자인 분야가 한다.
뭐 잘 아시겠지만 마가렛 대처도 디자인에 투자를 많이 한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상황으로 좀 보면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에어비앤비도 창업자 중에 둘이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 많이 쓰시잖아요. 그 카카오에서 분사해서 매출이 한 17년도 기준으로 한 1.5조 정도 매출 내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는 이제 CEO 둘 다 이제 디자이너죠. 서울대학 출신에. 뭐 2명 중 1명 쓴다는 배달의 민족 그 앱도 창업자 둘 다 그 디자이너고요. 그 젊은 분은 많이 쓰는데 핀터레스트라는 SNS 그것도 한 명이 디자이너고 한 명이 이제 정치학과 나온 친구죠.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이게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게 아니라 이분 둘이 그 학회 때 그 학회에 참가한 분들한테 자기 방을 이제 빌려줬더니 이제 일주일에 1,000불 수익을 보고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죠. 아예 그 전 세계 한 192개국에 한 35,000개 개인과 방을 임차하는 걸로 이렇게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한 34조 원의 기업 가치 창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밑에 보시면 이제 힐튼 있지 않습니까? 힐튼보다 훨씬 높은 기업 가치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예 기존에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던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사례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터레스트도 이건 뭐 써보신 분은 알지만 자기가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모바일로 서치하다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그 태깅해갖고 내 계정에다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모아주는 거죠. 메모장처럼. 했는데도 이제 그렇게 해주는 서비스만 제안했는데도 한 기업 가치가 한 13조 원의 기업으로 좀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배달의 민족은 너무 잘 아시니까 일단은 한 1.5조 원의 매출인데 이건 이제 제가 코로나 이전 매출이고 그 코로나 이후에는 어마무시하게 너무 컸어요 지금. 그래서 상당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카카오 프렌즈도 아예 카카오의 그 뭐죠 저기 이모티콘 하는 부서에 있다가 나와갖고 아예 그 콘텐츠와 브랜드 비즈니스 창출을 해갖고 한 기업 가치가 1.5조 원이 되는 기업인데 이건 둘 다 1대 의장, 2대 의장 다 디자이너 출신들인데 그래서 디자이너가 좋습니다 보다 디자이너들이 이거 하는 이유가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아느냐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트레이닝을 학교 다닐 때부터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역할을 좀 세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거에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이게 저기 작년 기준인데 재작년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수돗물이 1리터에 0.3945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패키지 디자인을 이쁘게 잘 했거든요. 뭐 비슷해요. 이거 특히 수돗물은 엄청나게 그 뭐죠 저기 검사를 받기 때문에 마시는데 아주 무해한 건데 그랬더니 이게 7,800원에서 1,000원에서 이렇게 비싸게 팔았어요. 물 장사를 잘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디자인 밸류다. 패키지 디자인 이렇게 잘했더니 이렇게 비싸게 어마무시한 그 수익을 창출한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아까 워크맨 말씀드렸지만은 고객이 자꾸 사고 싶게 하고 이거 마시면 내가 좀 특별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잖아요. 그랬더니 얘들이 다 나중에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양극화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많이 기여한 또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유럽 국가가 한 49%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회적 혁신에 디자인 투자하는 게 이런 어떠한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나 기업에서 왜 디자인에 신경을 쓰냐는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요. 요게 이제 김해는 아니고 저기 강릉 해수욕장입니다. 강원도. 근데 여기에 비키니 해수욕장을 런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근데 이제 그걸 담당했던 기획했던 공무원분이 너무 그 성공을 했으니까 조사를 했더니 여기 오셨던 여성 분들이 지나간 남자들이 자꾸 쳐다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년도 여름에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쌀이 나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그 펜스를 쳐줬어요. 지나가다 못 보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오더래요.
그 속마음이 틀렸던 거죠. 물어봤을 때 아유 너무 쳐다봐서 싫어. 그러니까 표현된 의견이랑 원래 고객 마음은 틀리다가 그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학자인 사토시가 얘기한 건데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통 디자인 이전에 야 저건 문제다 바꿔 뭐 개선하자 그럴 수 있는 건 이제 문제가 명백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단계고요. 좀 더 관심이 많으면 그 문제는 없지만 뭔가 그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단계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뭐 이렇게 해결이 가능해요. 그간 또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 단계부터는 뭔가 불편하고 그래 말을 못 하겠지만 그런 거를 이제 디자이너들이 잘 찾아내서 실질적인 이제 요구가 되겠죠. 그걸 수요할 수 있게 이거 불편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수요할 수 있는 가치로 만드는 게 이제 이 영역이고요. 좀 더 가보면은 아예 문제도 보이지 않고 나 불편하지도 않아.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당신 원래 이게 불편해서 그냥 너무 적응이 잘 돼 있던 거야 라고 해서 혁신을 하는. 그래서 그 앞에 부분도 하나의 혁신 단계지만 이런 부분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가 보통 우리는 항상 호텔에서 체크인하고 예약했는데 저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니까 야 우리가 언제 왜 과거에 그렇게 했지 하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요 사례를 하나 뭐 비슷한 거 드렸는데요. 미국의 이제 의료재단이죠. 카이저 퍼머먼트 재단이 앞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성공시켰던 아이데오랑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건 요 단계예요. 뭐냐면은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병원에 뭐 애로사항 있으면 당신들이 찾아서 하나하나 개선합시다. 그래서 뭐 별의별 게 다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의 사례인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여긴 없지만 그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눕잖아요. 그럼 따가닥따가닥 소리가 나고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에다가 뭐 이렇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이미지나 그런 걸 합시다.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게 좀 되게 혁신적인 사례인데 사고가 언제 병원에서 많이 나냐 하면은 밤새서 간호원들이 입원 환자들 케어하다가 새벽에 교대할 때 정보 전달이 잘 안 되거나 왜냐하면 밤샘 분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아예 이렇게 이미지 보드로 만들어 갖고 그 환자별로 얘 주사 줬다 그럼 주사 준 거 해갖고 체크하게 하고 이 친구는 열을 쟀다 약을 먹었다 이렇게 아예 그 이미지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한 2분의 1로 교체 시간도 단축하고 의료사고도 많이 줄었다라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실은 이제 앞에 그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도에 그러면 국민의 어떤 불편한 점이나 요구사항을 정책으로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전 직장이죠. 한국디자인진흥원 1970년도에 그때 상공부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드는 산하기관인데 그때는 그 미술을 수출하자 그래서 만들었던 기관인데 지금 이제 벌써 53년이 됐는데 지금 디자인 관련된 법령이 산업부의 산업디자인진흥법이랑 문광부의 공공디자인진흥법이 있습니다. 근데 17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국토부는 아예 도시재생에 디자인진흥원을 지원 기구로 냈습니다. 과거의 지원 기구는 뭐죠? 저기 국토연구원이나 그다음에 아우리 뭐 그 정도였는데요. 왜냐하면은 도시재생은 과거에 개발을 주도로 했지만 앞으로 도시재생을 할 때는 원주민이 뭘 원하는지 먼저 파악해서 도시재생 기본계획 꼭 넣어라 그래서 이렇게 법제화가 됐고요. 특행정안전부가 17년도에 행정절차법 안에 시행령에 공공디자인, 공공서비스 디자인 활용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엄청난 리더십이죠. 저기 지자체 평가할 때 가점 4점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240개 기초자치단체들이 국민 디자인단을 제도적으로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그 아예 저기 그 국가 검인증 자격증 안에 서비스 경험 디자인 자격증을 만들어서 이제 19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격증 따면 대학교 졸업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향후에는 과거에는 디자인은 있으면 좋은 거였는데 앞으로는 없으면 안 되는 분야가 됐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2014년도에 13년도죠. 영국에서 공공재에 대한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영국은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일반 공공기관이라든지 왜냐하면 일반 기업들은 알아서 혁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직 역량을 필요한 디자인. 그래서 요 두 가지 단계가 돼야지 디자인 중심의 디자인을 통해서 그 사회 구성원 중심의 정책이랑 혁신 모델이 나온다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반대로 덴마크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능적이죠. 스타일을 활용하는 단계, 그 다음에 프로세스 자기 업무 프로세스의 디자인을 활용하는 단계, 그 다음에 혁신도구로서 디자인을 활용하는 단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게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디자인하면 우리 제품 어떻게 디자인할까도 고민하시겠지만 조직 혁신이라든지 미래 비즈니스 모델이나 정책 모델을 디자인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 유럽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거고요. 이게 국민 디자인단 16년도 성공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실은 이제 앞에 안내해 줄 때 IF 디자인 어워드 그 금상을 그러니까 1등이죠. 1등은 행정안전부,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같이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퍼포먼스 났던 건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남동공단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여기가 되게 활성화가 돼서 번화가였는데 이제 다 공동화가 돼갖고 빈집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게 빈집들을 이쁘게 벽화 좀 그려주시고 CCTV 달고 그 다음에 빈집이 아닌 것처럼 꾸며주시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애들이 담배 피거나 못된 짓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제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현장을 봤더니 거기에 오래 사셨던 어르신이 계셨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젊은 부부들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수도권에서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방을 구하기 어려워서 이제 이쪽에서 많이 사시니까 아이들을 맡길 때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 빈집을 마을주택관리소에서 그 빈집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밥 해 먹으면서 그 지역 그 동네에 있는 젊은 부부들의 아이들을 봐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성공적인 모델이 돼서 아예 지금도 인천광역시는 마주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사회 혁신 디자인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유니버셜 디자인 해갖고 이런 어려운 분들이 계단 같은 거 잘 올라가게 하는 게 그간 저희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에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많이 바뀐 게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디자이너들이 취약한 분들이 정상인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라가 이제 요즘에 그거 하나의 중요한 이슈고 사회적인 하나의 방향입니다. 트렌드죠. 보통 이걸 포용 디자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유니버셜 디자인이 있으면 참 좋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조건으로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또 뭐 고령화 사회잖아요. 이런 어떤 문제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자기가 뭘 먹는지 언제 먹어야 되는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 해결하고요. 요거는 이제 ESG 관련해서 연결도 되는데 이건 과거 사례긴 한데 영국에서 그 테레비를 키면 당신이 오늘 에너지 얼마나 썼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은 얼마나 했습니다라고 아예 대시보드로 보여주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에너지 세이버 박스라는 안내 책자를 줘서 전기를 절약하게 해갖고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전기가 공공재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은 민간이 팔기 때문에 거기서 절약된 돈을 지역사회에 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디자인 회사죠. 디자인 카운슬이랑 리브워크라는 데서 내갖고 지역사회 에너지 절감 혁신을 한 사례고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차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깔지 않고 정보 전달만 잘 지역 주민에게 해서 이동의 어떤 편의성을 증진한 사례입니다. 특히 요거는 요즘에는 뭐 일반화 됐는데 그 엔진이라는 디자인 기업에서 한 건데 아주 그 시골이죠.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아플 때 어떻게 병원에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커뮤니티 케어 중심으로 바꿨던 건데 이것도 디자인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성공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뒤에 산업 부분은 말씀드릴 텐데요. 사회 구성원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것은
생리적 욕구나 편익이나 안전의 욕구나 아니면은 자기 자아 실현의 욕구나 아니면 성공해서 그 사회적 기여하는 욕구 전체 디자인이 다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부산광역시도 공유가치 창출이라든지 사회문제 해결이라든지 공공서비스, 산업가치 창출 전체에 대한 디자인 정책을 준비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요 생전부터 구본 공유 나눔까지의 사례인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소통 정보 디자인입니다. 요 코인 스트리트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개발사가 들어와서 지역 주민이랑 세게 부딪히고 나갔어요. 재개발하려고 들어왔다가 그래서 지역 주민이 같이 그 지자체에서 땅을 저렴하게 받아갖고 다양한 하나의 그 인프라를 구축해서 성공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은 다 100% 주민이 가져갔죠. 그건 이제 어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통 정보가 나왔던 게 개발사가 이걸 제안했을 때는 주민이 반대했는데 주민들이랑 같이 할 때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국민 디자인 다사인데 광주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그 층간소음으로 막 사람도 죽고 그랬던 뉴스가 많이 나왔던 건데 그래서 광주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조사를 해보니 일단은 밑에 층에서 올라가게 되는 거는 참고 참다가 진짜로 열받았을 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층이 불편하다는 거를 모르는 그러니까 과정이 이렇게 건너뛰고 완전 열받았을 때 딱 올라오니까 그 포스트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풋사가 나 지금 불편하니까 나한테 좀 사과 좀 해줄래? 라고 현관에다가 붙이게 했고 그게 계속 시끄러우면 좀 조용히 해라. 밑에 힘들다 청한다. 그러고 사과 포스트 내고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빨랑 사과해라. 근데 이거를 나눠드렸더니 이제 밑에 층에서 이제 현관에 이게 많이 붙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서 이제 좀 서로 간에 그 극단적 상황으로 안 가고 한 요 단계에서 했더라. 그래서 요거가 아마 해안부에서 상 받았을 겁니다. 아이디어가 좋아서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 환경도 뭐 디자인이 들어가니까 뭐 스톡홀름에 있는 공업지역이 이제 아예 지하를 생활 폐기물, 오수들 처리하는 거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시장 창출한 부분이 있는데 인천 남구는 앞에 마주소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다음 프로젝트인데 그 지역에 이제 그 세프티드가 다 돼서 안전한 디자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한 거고 더 좋은 게 없겠냐라는 게 과제로 왔을 때 그 마을이 공동으로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이제 태양광 태양전력 광 시설 설치를 해갖고 성공한 그런 사례입니다. 주거복지는 뭐 이건 잘 아시죠? 저희 칠레 정부가 빈민가 없애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했는데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운타운이 이제 그 저녁에는 다 좋은 동네로 퇴근하고 공동화되잖아요. 실은 빈민들은 그 안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집을 지어주면은 다시 출근하기 힘들어갖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만 지어줬어요. 그 다운타운 근처에.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채워라 그랬을 때 2년 후에 주택 가치가 2,600까지 올라가는 이제 공공주택이 됐던 사례도 있고 종로구 돈이동의 이제 방제 솔루션도 이제 복지에 대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뭐 이동 서비스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미키모토의 진주섬은 공동화가 돼서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숙박시설이랑 모든 이동을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으로 해서 배리어 프리죠. 장애 없이 오게끔 했더니 관광객들이 어르신들 모시고 많이 오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여군 사례인데요. 그 어르신들이 못 걸어요. 빨리. 근데 저 건너편에 내가 타야 될 버스가 오면은 그거 보고 달리다가 사고 많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멀찌감치 내가 탈 버스가 가면은 여기 기다림 벨을 누르면 버스가 벨이 울리면 누가 오고 있구나라고 해서 버스 정거장에서 출발 안 하고 좀 기다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이제 아이디어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 안심은 뭐 패스하겠습니다. 너무 많이들 아셔서요. 문화여가는 이제 전국 투어 패스도 디자인을 아이디어를 해서 전북 지역에 가서 최소한 이제 볼거리 먹거리를 하루 정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그 패스를 만들었을 때 한 1년 반 정도 했더니 30만 장이 팔린 거고, 이건 뭐 베를린의 양조장을 아예 클럽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성공했던 그런 사례고요. 뭐 요것만 말씀드리면 감천문화마을이 그 태극교 그 교인 그 뭐지 신도들이 형성된 마을인데, 여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엄청 가요. 근데 여기서 돈을 안 쓰고 한 푼도 한 600원 쓴다 그러더라고요, 평균. 그 당시에 그 다대포나 아니면 해운대 와서 돈을 쓰니까 공유가치 창출하는 마을, 여기서 수익을 내는. 그래서 그 여기 어르신들 할머니들이랑 이런 하나의 그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 어르신들이 뭐 그때 저희가 측정한 거로는 디자인 끝나고 하루에 한 5, 6만 원씩 받아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둔 사례도 이제 하나의 성공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유 나눔은 이제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뭐 이케아 뱅크는 이제 빈집에 대한 공유도 했는데, 요거 하나 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클릭 좀 해줄 수 있어, 이미지? 요 이미지 클릭 혹시 가능해요? 요건 이제 울릉도랑 전기차 보급했던 사례입니다. 근데 울릉도의 주민들이 대부분 RV차를 타갖고 그 도서상간에 전기차 보급하려고 그랬더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뭐 당연하다고 인식됐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그 대기오염이라든지 탄소 배출 때문에 그 이미 이제 알프스 지역은 다 100% 전기차를 쓰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거를 산업부에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제 난감해하니까 이제 저희랑 프로젝트를 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아이디어를 낸 게 공유가치 창출 모델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 그 전기차 200대를 우선 무상으로 주고, 무상은 아니죠, 나중에 갚으라고 주면은 실제로 주민이 한 20대를 쓰고 180대는 저기 조합을 만들어 갖고 렌트 사업을 해주십시오. 그래 갖고 다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포스코 ICT가 충전소도 다 깔고, 그전에는 못 깔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충전 서비스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 주민이 이 전기차로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200대의 차값을 갚아서 나중에는 다 주민이 이제 소유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서비스 모델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게 이런 갈등도 해소하고 지역의 어떠한 수익 모델도 창출하고 환경도 깨끗해 했던 어떤 하나의 사례로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거 꺼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사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의 공공재랑 공공서비스, 공공인프라, 그 다음에 정책 모델 단계로 해서 부산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가 재작년 10월 말에 왔거든요. 부산디자인진흥원에. 그래서 작년에 이 작업을 쭉 다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산 산업과 사회에 주요 이슈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장점과 시급한 단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슈를 잘 뽑아서 이렇게 결핍 과제를 앞에 8가지, 주거는 우선 고령화가 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1위다. 그 다음에 그 부산 1인 가구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산업, 일자리, 문화가 환경, 보건, 복지, 교통 이렇게 연구 과제를 뽑아서 이제 그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한 26년까지 해결해야 될 아젠다를 인프라 부분에서 3개, 사회 부분에서 3개,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3개, 그 다음에 산업 부분에서 3개를 좀 뽑아서 세부 과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에 디자인 진흥 기관이 오면은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 중앙정부 예산을 좀 요구하고, 그래서 보통 디자인 하면은 이제 궁금하실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형이하학적인 아주 이쁜 공공환경이라든지 심미적인 것들을 생각하셨을 텐데 사회 서비스까지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포용 디자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기업들이 잘해요. 비싼 가격에 잘 파는 나만을 위한 디자인.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은 이제 뭐 누구든지 좀 쓸 수 있는 사용성의 확대. 근데 이런 다양성을 다 포함하는 게 이제 포용 디자인으로 보시면은 그 조건이 시민이 참여하는 디자인 도시가 돼야 되고, 그
그 다음에 상생 모델이 있는 디자인 도시가 돼야 되고 모두를 위한 디자인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런 문은 요런 문은 손이 이제 잡지 못하는 그런 문은 열 수 없는 문이고, 요런 문은 어떤 분들이 다 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옥소의 제품인데, 이거는 감자 까는 칼도 여기는 그 동양인들, 서양인들, 그 다음에 신체 특성별로 다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손잡이를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확산이 될 거다라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링크드인 많이 쓰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세계를 미래에 움직일 수 있는 빅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랬더니 6번째가 이제 인클루시브 디자인, 포용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가 눈높이가 높아지고 당연한 권리로 이제 자리매김할 때 이러한 개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나름 이제 인터넷으로 서치는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고 6개면 12개 행정동이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는 됐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소통 정보, 기반 환경, 주거복지, 이동 안전 안심, 문화여가, 뭐 창업 사업, 공유나눔, 요것들이 김해시에서도 디자인 정책으로 좀 작동이 다 돼줘야지 상당히 디자인 부분이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뭐 기업이 디자인 개발을 한다거나 카탈로그 디자인 한다거나 CI 디자인 한다거나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인구도 살펴봤고 한 16조 되는 GRDP 총재.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동남권 경제 수도로서 20조에 대한 어떤 그 성과가 지금 목표로 지금 나와 있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 특히 여기서 지금 이슈가 기존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던 45.3%의 제조기업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디자인 전문가로서 이건 충분히 손을 같이 융합을 해서 미래 산업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구나, 현재 상황에서. 또 하나는 여기에는 없지만 향후에 서비스업이 좀 잘 들어오면은 또 지속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오겠구나,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이제 세대수로 들어오면은 뭐 그 22만 정도 세대가 있는데 뭐 그렇게 결핍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다른 데 비교해서는.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들이 몇 세대인가 한번 봤거든요. 특히 가명, 생활, 안전, 화재, 교통, 자살은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성공 좋은데, 다만 범죄율이 되게 좀 안 좋은 상황인 걸로 좀 측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사실은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가다가 이제 전략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냐 그걸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시장님께서 이제 시정으로 같이 공약사항을 쭉 이렇게 6가지를 제시를 해주셨고, 뭐 미래를 향한 열린 행정은 10개 세부과제, 그 다음에 100년을 준비한 혁신교육 경제는 28개의 이제 세부과제,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실천 녹색 환경 24개의 세무과제, 삶을 바꾸는 공간 형식은 34개의 과제, 한 단계 진보한 의료복지는 22개의 세부 실행과제, 안전생활 즐거운 문화 22개인데요. 이거 자세히 다는 못 봤지만 결국은 국민 디자인단이라든지 산업 디자인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든지 도시 환경 어번 디자인이라든지 소셜 디자인이라든지 세프티 디자인, UX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역할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김해시 시정 전반에 그런 어떤 디자인 어떤 활용이 좀 됐으면 하고요.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민 행복이랑 곧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게 뭐 예산이 필요한가? 뭐 지능기관이 필요한가? 얘기하실 텐데, 일단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상품을 디자인했다가 이제 서비스, 비즈니스, 시스템, 생태계까지 디자인 역할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작동하는 역할을 얘가 했어요. 디자인 띵킹이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지만은 세계 글로벌 CEO들은 이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요. 그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은 크게 저는 3가지로 봅니다. 초기는 역지사지, 고객이 뭘 원하는지 관찰하거나 이해관계 상태에서 당신이 뭘 원하는지 보는 거고, 두 번째 이신점심, 당신이랑 나랑 헤어질 수 없는 관계 가치를 좀 만들자. 그게 이제 디자인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고, 뭐 이건 좀 확 나가긴 했는데 물화일체. 그래서 당신이 내가 제공하는 가치를 누리고 나한테 교환 가치로 대가를 주지만
당신이 나한테 주는 대가가 내가 비즈니스를 계속 영위하고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단계로 보면 돼서 결국은 영감을 갖고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거를 사업이든 상품이든 실현해서 상품으로 만드는데 그게 과거에는 제품과 사업 단계에서 했는데 이걸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이제 조직도 이 방법으로 혁신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바뀌게 되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디자인 띵킹인데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여기 그 스탠포드 디스쿨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의 디자인 연구소라든지 영국의 디자인 카운슬이라든지 대부분 이 디자인 띵킹을 그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IBM의 디자인 띵킹 모델은 이렇게 표현듯이 무한대로 디자인 띵킹을 해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갖고 성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 매우 좋은데 이 모든 행위가 뭐였냐면은 돈 많이 버는 법, 그 다음에 경쟁사를 어떻게 제낄 건가. 그게 이제 생존을 위한 방법이죠. 역지사지. 그래서 그 IBM이 옛날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초기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서버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중국의 리노바라는 회사가 이제 그걸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때 그 로메티라는 CEO가 등장을 해서 12년도에 그 무엇을 했냐면은 물론 그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사업 모델을 바꿨는데 그 프로그램 72명당 디자이너, IBM의 디자이너가 1명이었는데 평균 17년까지 8명당 1명으로 다 압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IBM 디자인 띵킹 모델을 계속 보급을 하기 위해서 텍사스에 있는 어스틴에다가 아예 학교를 하나 차려갖고 그 세계 레벨에서 웬만한 직원들은 다 특히 그 관리자급들은 디자인 띵킹에 고수가 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ROI죠. 이제 투자 대비 돌아오는 가치가 한 300% 정도 올라갔고 주가의 원당 가치가 이제 4.8 밀리언 달러가 올라간 그런 성공 사례가 지금 그래서 이 IBM의 성공 사례는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IBM이 디자인 활용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 고객 중심으로 뭔가 가치를 창출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건데 그 다음에 이진진 점심은 이런 아이디어가 여기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거든요. 그래서 가치 사실을 구성하는 데에 B2B가 됐든 B2C가 됐든 간에 새로운 어떤 관계 가치를 헤어질 수 없게 너랑 나랑 만드는 그런 역할도 했더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스티치픽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창업하신 분이 여성분인데 캐리어우먼입니다. 뉴욕에서 살았던. 그래서 출근할 때 맨날 뭘 입어야 되는지 고민하다 보니까 야 이거 누가 오늘 나 입을 것만 딱 갖다가 주면 참 좋겠다 고르지 않고 그래서 그 5개씩 그 배달하는 구독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20불을 주면은 그 아이템 5개를 주면 그 혁대도 있고 그 다음에 스카프도 있고 뭐 옷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사면은 20불을 다시 돌려주고 그 구매 서비스를 그러니까 구독을 하게 하고 그걸 사게끔 해주는 서비스 모델을 과거엔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뭐 기껏해야 요 나올 때쯤에 뭐 전자 상거래가 막 뭐죠 의류 쪽에도 들어오고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고객이 체크리스트 브리프에 나는 남성이고 키는 어떻고 무슨 색깔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이에요라고 했던 거를 데이터로 다 축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재구매한 사람은 왜 구매한지 축적해서 AI에게 계속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구매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속속 드는 것만 그 박스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6년 안에 1조 1천억 원 매출이 올라갔고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고객이 나한테 내 상품을 팔아서 도운데 실은 스티치픽스의 자산은 고객인 거예요. 고객 데이터가 없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에서 디자인 띵킹이 좀 이런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붙어서 여기는 의류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의류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제조기업 700개가 같이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하나 SI 업체도 돈을 벌고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어떤 디자인 띵킹의 사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 단계를 넘어서 야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를 진짜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지지해. 그런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되면은 정말로 이거는 지속 가능한 돈벌이도 되지만은 그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그 인간을 위한 가치로 바뀌거든요. 이런 개념까지 갑니다. 이게
파타고니아예요.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옛날에는 이제 암벽 등반 그 클립이라 그러죠. 망치로 찍어서 이렇게 로프를 거는 걸 했는데 나중에 사장에 가보니까 산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필인데 이건 클립으로 바꿔서 암벽 사이에 끼는 걸로 바꿔갖고 아예 본인이 이런 경영 마인드를 바꿨는데 그래서 5R로 해갖고 최소화하자. 자꾸 상품 만들어서 막 판매 촉진해갖고 폐기물 만들지 말자. 웬만하면 좀 다시 고쳐서 쓰자.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하자. 다시 사용하자. 그렇게 해갖고 이건 비컵 인증이거든요. 록펠러 재단에서 만드는 건데 이거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가치 소비를 촉진하느냐. 그 어떤 사회적 가치 그러면 인증을 해주는 건데 아주 선도적인 기업이 돼서 헐리우드의 웬만한 셀럽들은 요 브랜드 입고 다니면 쟤는 의식이 있구나. 그래서 미국의 요 스포츠웨어의 지금 마켓 시장 2위인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타고니아 하면은 상품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가 아니라 이거 입으면 나는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어. 그런 어떤 가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해시에서 정책을 펼치시거나 비즈니스 하실 때 한번 고르셔서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건 고객으로만 바꿔서 기업은 봐주시면 되는데요. 디자인 기업이나 디자이너들이 하나의 고객이나 기업의 정책 수요자와 공급하는 거죠. 기업이나 공무원들이랑 같이 연결하고 해당 분야별 검증하는 전문가가 있어서 정책 수요를 발굴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검증해서 피드백을 계속 주는 상태가 요 4단계로 진행이 된다면은 뭐 한순간에 앞에 보니까 서울 동영상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거대 자본이 들어가서 그렇게 바꾼 거고요. 실은 서울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 참여해서 사회가 증진되면은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 시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선출직이 와도 디자인 투자는 계속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진흥기관에서는 중요하고요. 요번에 발표하신 거 보니까 이제 김해 이제 미래 100년 준비하시는데 산업구조 대전환이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신성장 산업의 메카의 거점이 되는 것, 특히 청년 친화, 청년 창업 허브, 그 다음에 투자 좀 매력적인 것, 민생경제 5개를 한번 서치해갖고 한번 봤어요. 그래서 요게 실은 말씀해 주신 게 향후에 산업 부분의 디자인 어떻게 활용할 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은 5대 혁신 경제 14개 핵심 과제에 제안을 볼 때는 첫 번째가 이제 45.3% 제조기업을 어떻게 대전환시킬 건가.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근데 요거 잠깐 보시면은요. 제품을 개선하는 단계에서 하나의 그 생태계가 증진된다. 그런 그 디자인 역할을 통해서 그게 90년대 얘기였어요. 근데 리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 막 나오면서 2000년대에는 신제품을 디자인 다시 하자. 막 그래서 리디자인에 대한 게 나왔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아예 기능을 혁신하는 단계로 디자인 활용을 하자. 그렇게 돼 있고 현재는 IBM은 보셨다시피 시스템 자체를 디자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 5개 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기존 제품이 잘 팔리도록 외관이라든지 기능을 증진하는 디자인 정책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품이 팔리고 있는 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하나의 가치사슬을 아주 공고히 하는 그런 아이디어의 디자인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이 상품이 계속 팔릴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붙여주는 디자인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전혀 없던 시장을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고, 앞에 스티치픽스처럼 전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8년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스타일테크라는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 지능화 기술이죠. AI, 센서, 데이터 분석 기능, 테크 기업이랑 디자인 기업이랑 묶어서 사람이 이제 스타일 하면은 옷부터 액세서리, 재화까지 다 되잖아요. 그럼 사람과 관련된 스타일 분야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를 이제 지원해주는 생태계 창출형 사업을 했는데, 여기 이제 옴니어스라는 이제 기업이 나왔어요. 이제 100억 정도 매출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디자인 쪽에 투자를 하실 때 이러한 어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지속 가능하게 바꿔버릴 그 투자가 있어졌으면 좋겠는데,
요 크리스티나라는 업체가 김해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신발을 그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업체로 생각하시는데요. 여기는 이미 그 고객이 신발을 사면은 구매에 대한 발 사이즈라든지 그거를 데이터로 축적해서 분석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저희랑 작년에 지서비스 아일랜드를 시범적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김해에 있으면 그런 재화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세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외에도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룰루랩이라는 업체인데 피부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피부 상태를 측정하는 기술을 가져다가 이건 삼성전자 디자이너들이 나와서 창업해서 만드는 건데요. 얘를 어디다가 보내냐 하면 피부과에도 보내고 화장품 회사에도 보내서 곧바로 나한테 피부 트러블 상태를 얘기해 주면서 화장품까지 추천되는 서비스 해갖고 이것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시장 창출은 이제 인마인드라는 거 소개시켜 드릴 텐데, 현재 이제 치매 시장은 사회적 문제로 해결하는데 여기는 아이디어를 뭘 냈냐면은 웰패밀리라는 그 어떤 홈페이지,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떨어져 사는 우리 집 어르신, 아버지 어머니를 가족들이 케어하는 시장을 만들어 갖고 현재 이제 투자를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거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는 이제 앞에 그 다이슨이랑 비교할 때 2만 원짜리, 4만 원짜리 헤어 드라이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닉스가 프로덕트 라인이 대부분 머리에 관련된 제품들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랑 한 2년간 프로젝트를 같이 했는데 이건 시범 사업이죠. 이런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유닉스가 과거에는 이제 바이어들한테 팔았어요, 물건을. 그리고 아주 좋은 품질에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수익을 많이 냈는데 뭐 다이슨 같은 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뭘 했냐. 바이어한테도 팔지만 실질적으로 동남아, 홍콩, 대만 지역에다가 유닉스 스타일이라는 걸 런칭을 해서 유닉스가 헤어 디자인하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그 동남아에 있는 미용실에다가 이 컨텐츠를 다 보급해서 미용실에서 유닉스 제품을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미용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닉스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유닉스 상품을 구매하게끔 한 거죠. 그래서 유닉스 스타일이라는 어떤 기업의 어떤 이미지가 됐고, 요 끝나고 좀 성공이 진행될 때 유닉스 대표님은 우리는 이제 제조기업 아니고 서비스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고요. 이건 체리시라는 가구 업체인데요. 디자인을 엄청 했습니다. 모션 베드로. 뭐 젊은 부부용, 어르신용. 그러다가 지속 가능하게 돼야겠다. 이건 뭐 오는 손님한테 침대 팔면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것도 저희 프로젝트 저희랑 같이 한 건데 임대 서비스로 바꾼 거예요. 첫 번째에서 그 에어비앤비에도 임대를 했는데 히트 친 게 CGV의 의자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몇 년 쓰는 걸로 해서 이 구독 임대 서비스죠. 아마 CGV 가신 적 있으시면 의자 좀 이렇게 다 여기서 납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 CGV가 이걸 사다가 한 게 아니라 같이 그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CGV 뭐 좀 비싼 그 극장에다 이걸 처음에 깔아줄게 했을 때 CGV가 깔아보고 이거 좋다 이랬을 때 전국으로 늘어나서 이건 2세가 한 거예요. 2세. 이렇게 1세대는 그 침대를 팔았고요. 그 아들이 좀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성공한 사례고, 엘카페탈이라는 업체는 커피 원두 유통하는 업체인데 앱으로 원두를 가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걸 해줘갖고 로스팅 기계를 같이 파는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고요. 요게 이제 작년에 좀 성공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핸드폰이잖아요. 근데 케이스 업체예요. 케이스 업체, 부산에 있는 디자인 기업입니다. 근데 요게 이렇게 우리 옷 뒤에 라벨처럼 이렇게 고무로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NFC, 근거리 칩을 넣어갖고 실질적으로 내가 앱을 안 깔더라도 그 지역에나 아니면 내가 특정한 컨텐츠를 이 케이스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랬더니 110억 매출 났고 41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 디자이너 출신이 이제 이걸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기존 제품의 어떠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넣느냐가 이제 시장 창출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가치 사실 유지인데 다이슨이 디자이너입니다. RCA의 디자인학과 나온 디자이너인데 이 청소기로 돈 엄청 벌었어요.
근데 이게 90년대 초에는 80년대 말에 개발을 했는데 그 청소기 보급률이 거의 한 가정당 한 1.5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지가 않죠, 매출이. 근데 대부분 필터 방식의 청소기였죠. 그래서 근데 영국에는 이제 카펫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진드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제트기죠, 제트기. 사이클론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필터를 없애고 아예 그 먼지를 아주 뭉치게끔 해갖고 진드기까지 빨아들이는 걸 기술을 개발해갖고 아주 새로운 청소기 시장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뭐 날개 없는 선풍기라든지 그 어떤 그 헤어드라이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창출한 데서 새로운 가치 사슬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강화하고 더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만들 건가도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요거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 루메나 디자인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서 한 거는 조명, 그 다음에 가습기, 선풍기 계절 상품을 보시다시피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하고 테마와 스토리를 넣어갖고 작년에 430억 매출했고 작년 말에 630억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디자인 전문 회사고 이거 많이 보셨죠, 가습기? 이거는 하이테크가 아니라 아예 그냥 가습기만 파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의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팔았죠. 이 선풍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의 역할이 있는데 이제 이건 이제 기존에 하셨던 거죠. 기존 제품을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단계를 혹시 디자인 정책을 하실 때 어떤 전략을 세우시거나 기업에서는 투자하실 때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디자인 활용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죠. 얼마나 남았어요? 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5대 혁신 경제 14개 핵심 과제가 제가 희망하는 거는 디자인이 활용이 된다면 5단계로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무리가 돼야 돼서 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사회혁신은 이제 크게 4단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디자인과 활용을 하셔서 정주 환경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좀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어떤 정주 환경에 대한 디자인이 진행되다 보면은 문화 여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디자이너들이 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 개선이 되면은 지역산업 경제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가 같이 이루어지고 거버넌스 차원의 어떤 전체적인 시민행복 도시가 실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산은 16개 구군별로 전략을 다 이렇게 짜서 올해부터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감 디자인단을 도입을 국민디자인단 후속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시민들이 참여해서 디자인 개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해가 이제 역사적인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해의 주민들도 영유하고 외부 사람들도 집객할 수 있는 거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그다음에 배달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주 환경이랑 문화여가 디자인 해주실 때 같이 진행을 해주셔서 총 8개의 하나의 김해의 어떤 코어 머턴자이트 핵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본 프레임이 그 김해시 사회 안에서 돌아가면은 여기에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아마 수익 모델도 창출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준비하면서 아이디어는 몇 개 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번 자료를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주여건, 문화여가, 산업경제, 거버넌스 이 부분을 다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는 디자인 투자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